안녕하세요. 마음때를 씻어주는 심의 황용근입니다. 30편 강박심리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세탁소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쭉 따라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소개된 성인의 말씀, 이것은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거죠. 이것을 내 것으로 체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꼭 이 성인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대인관계를 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기타 경제활동을 할 때 마음껏 유용하게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이 성인의 말씀은 보석이기도 하고요. 또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또 내 삶을 항해할 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공모함과도 같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아주 요긴한 세제죠. 이런 좋은 기능들을 모두 다 가지셔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챕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마음병의 원인이 강박심리와 관련이 있거든요. 강박심리를 강박이라는 애칭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강박이 이 녀석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강남구 삼성동 작은 빌딩 3층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진료가 어떤 한 분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계단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다시 그분이 올라온 거예요. 1층에 내려가는 방화문이 잠겨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잠긴 게 아니라 그냥 닫혀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닫혀 있다는 것을 잠긴 걸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잠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을 열어볼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못 나간 거예요. 강박심리가 바로 이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강박심리에는 착각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강박심리에 빠지면은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것과 같다. 실제는 묶이지 않았는데 묶여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그 생각을 따라오는 감정만을 믿고 더 이상의 가능성을 열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잠기게 되는 것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물 공포증 있는 사람이 얕은 물에 빠져서 그 물이 깊지 않는데요. 그것을 깊다고 생각하고 그 착각에 빠지면 허우적될 수 있잖아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생각에 빠졌다. 강박심리란 것은 모두가 착각이거든요. 나를 성찰하지 않거나 자기 수양에 임하지 않으면 강박이는 착각이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매우 신속하고 교묘하게 내 심리의 심층까지 파고들어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확보하고야 말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묻고 찌든 마음의 때가 덕지 끼게 되어 있어요. 강박의 특성은 어떨까요? 원카드죠. 우격다짐이에요.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나아져야 한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근거가 없어요. 참 재미있죠? 내 안에 이런 녀석이 있다는 것이 참 묘한 거죠. 얘를 잘 알아차리면 얘를 달래줄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다양한 전법이 가능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강박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강박에 시달리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말했어요. 이 청년은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한 번 더 말해줘야 응어리가 풀린다고 해요. 머릿속에서 자기를 조종하는 것 같고 고통스럽다. 그 말을 걸었던 사람을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때리고도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피해의식으로 생긴 강박심리죠. 누가 말을 걸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위협하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말이 적대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단지 말을 건 것이다 라는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적대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강박심리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안에서 명령하는
그런 강박심리에 대해서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근거가 뭔지 강박에게 따져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내면에서 대답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하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강박이가 대답을 못할수록 머리는 점점 개운해질 거다.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강박심리가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쫓아가기보다 왜 그러는데? 근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강박이가 주춤주춤하다가 물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강박이는 비합리적이거든요. 합리적인 질문에는 답을 못해요. 그래서 늘 합리적으로 묻는 것이야말로 강박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남이 말을 걸 때 예민한가에 대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좀 케어 들어가 보니까 그 예전에 타인에게 자기 이름을 숨기고 익명을 가장해서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악행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이제 피해의식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강박심리로 굳어지면서 낯선 사람이 말만 걸어도 극도로 위축되고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수양 심장개발을 통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한다면 강박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강박이는 자기만 알죠. 그리고 선하지는 않아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 강박이라는 녀석은 주인에게는 충성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는 이 주인에게 엄청 충성하죠. 자기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때로는 나를 위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나만 안다면 문제가 되죠. 자기만 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박의 최대의 약점이죠. 마음이 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면 강박이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이렇듯 강박심리와 선악시비는 매우 관련이 깊죠. 선하게 사는 사람은 강박심리에 걸릴 수가 없다. 실제로 강박이는 남이나 나 자신을 배려할 줄 모른다. 녀석은 결코 새로운 의견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부분만을 바라본다. 멀리 볼 줄 모르고 크게 볼 줄 모른다. 강박심리는 한 번 더 헤아리는 법이 없다. 이게 이 녀석의 특성이에요. 30대 후반의 남성이 말하고 있네요. 이전 직장에서 마음고생이 심해서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직을 하고 보니까 저번 직장이 더 행복했다. 이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옛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후회 막급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듯이 어딜 가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직장을 옮긴다 해도 오히려 그땐 지금 직장에 좋은 점이 생각날 수 있다. 문제는 직장이 아니라 마음 자세다. 이 이치를 알게 되었으니 이직으로 인해서 꼭 이런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강박이는 항상 한쪽만 쳐다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내가 생활하는 이 직장에서도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좋은 점도 있고 양쪽을 다 본다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한쪽만 보니까 선택을 하더라도 편협하게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편리함과 행복이 주어지는 만큼 불편함과 불행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내야 새로운 삶이 열리고요. 자연의 이치가 그러한 거죠. 그런데 강박이는 내 삶에 불편과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을 고집하죠. 자기만 옳고 세상이 틀렸다면서 내 생각대로만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이 강박이 녀석의 마음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박이는 매우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자마자 바로 그냥 행동하거든요. 이성적으로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겉의 현상만을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사실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행동하죠. 짜증이 올라오면 짜증을 내고요. 화가 나면 화를 풀죠. 이것이 바로 강박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거거든요. 강박이 이 녀석은 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너무 확신을 하고 이 주인님을 유혹하겠다고 마구 그냥 몰아붙이기 때문에 강박이 녀석에게 감히 질문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바짝 깨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강박이의 지배를 받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런 생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야 해.
우리 삶이 공허해서는 결코 안 돼.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절대 안 돼. 남들에게 확실한 인정을 받아야만 해. 모든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해. 꼭 내가 나서야만 해. 결코 불편하거나 나빠서는 안 돼. 실패해서는 절대로 안 돼. 내 이미지가 구겨져서는 결코 안 돼.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뭔데? 이렇게 물어만 보면은 그러면 강박이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면은 자리를 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박 심리는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도 이 강박이는 나를 위한다고 늘 따라다녀요. 사는 동안 그렇거든요. 어쩌면 우리 생각 전부가 강박 심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채통, 이것을 중시하면서 타인과 대립하고 있다면 이 녀석이 찾아온 것이 틀림없는 거죠. 이 강박 심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강박 심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한 강박 심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순간 깨어서 이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떠올라도 의식이 있는 데만 작용하고 의식이 없는 데는 작용하지 못한다. 내가 없어지고 내 의식을 초월해야 강박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곧 강박이를 부르는 초청장이다.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헛된 자아도 강박이의 훌륭한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제 아무리 칠정의 나를 위장할지라도 녀석은 반드시 찾아내어 기생하고야 만다. 칠정의 나는 에고거든요. 이 에고가 교묘하게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 할지라도 이 강박이 녀석은 반드시 그 에고와 하나가 돼서 자기 역할을 하고야 만다는 거죠. 그러나 제 아무리 고집과 욕심 그리고 집착이라는 증상을 지닌 강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화로워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명제와 어떤 삶이 내게 참된 유익을 주는가라는 합리적인 의문 앞에서는 즉시 무력해집니다. 이곳에는 녀석을 먹여 살리는 편견과 무지 그리고 착각이라는 필수 영양소가 없기 때문이죠. 합리적으로 묻게 되면 강박이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어요. 마음을 비우면 모든 마음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더 이상 나라고 불리는 강박이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것과 같죠. 남의 비방을 당할 일이 없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죠. 소멸의 공포에 휩싸이지도 않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감 없이 산다는 모습을 말이에요. 상상만으로 벌써 신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은 우주적인 존재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난 티끌이다. 나는 강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나를 과시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경지가 또 있겠습니까? 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녀석도 본래는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게 조언을 하고 명령을 내린다. 다만 지나치게 예민하고 조급하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다. 그러기에 녀석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잘 달래서 보내는 것이 현명하며 그것이 곧 합리적으로 물어보기다. 그렇죠. 강박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물어보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강박이가 있어야지 좀 심심하지 않아요. 그럼 강박이를 완전히 다 없앨 수 있느냐? 그런 건 불가능하죠. 강박이가 필요해요. 강박이 있어야지만이 사는 맛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좀 부족하고 나도 좀 실수 좀 하고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인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기댈 수 있는 거죠. 강박이가 필요 없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박이에 이끌려 다니거나 얽매이게 되면은 내 삶이 없어지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깨어서 살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녀석을 이기고 참된 나라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극기복례요 본성회복이다. 본성은 무아요 무아에서의 내가 없음이란 녀석이 없음을 말한다. 녀석의 고집이 사라지면 우리들은 각성심리가 작동되고 선해진다. 원카드라는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 투웨이를 통한 무한한 자유가 시작된다. 다만 녀석의 고집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통찰력을 길러야 할 것인가?
성인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성인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활을 글로 적어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겠죠. 오늘은 강박심리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박이 녀석 재밌어요. 얘를 잘 가지고 놀면은 내 삶이 유쾌해지거든요. 우리 강박이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 유연한 생각을 가져보자고요. 결국에는 성인의 말씀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죠. 성인의 말씀을 너무 권위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는 따뜻함과 친근함, 위트가 숨어 있거든요. 친근한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강박이를 잘 컨트롤하면서 재밌게 살아가기로 해요. 저는 제31편 불안 불감 중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